안녕하세요, 뚜스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고 왔느냐? 금리 이야기 들고 왔어요. 금리. 뭐 여러분 지겹겠죠, 금리 얘기. 예. 그래도 똘스하고 좀 변화된 점들 체크해 보시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자, 대한민국 주택가격 오르고 있다. 최근 뭐 주택가격 오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일단 서울, 강남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과천, 이제 분당, 판교 쪽으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권을 위주로 향후 이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놓으시고 경기 남부 수도권 이제 주요 지역의 메이저 지역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택가격 왜 오릅니까?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가 내릴 게 보이니까 뭐 간단해요, 그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자, 대한민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무슨 소리야? 내수 경기 엄청 안 좋은데. 일단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무역 수지 동향 보시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올해 무역 수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지표들을 보더라도 무역 수지가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예. 최근 6월 무역 수지까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올해 반도체 뭐 굉장히 뭐 빠르게 실적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뭐 분기 실적 뭐 10조 원 찍었죠. 뭐 주식하고 뭐 매출하고는 또 상관없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비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한 2, 3년, 3, 4년 사이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기를 앞으로 2년 뒤, 3년 뒤까지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 중국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LNG선부터 해가지고 고가의 조선들은 중국 제품 못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조선 사업, 반도체 산업 위주로 지금 무역 수지 좋아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석유 제품이라든가 철강 쪽에서도 또 반등세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년부터는 아마 인프라, 뭐 재건 사업이라든가 미국의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랑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철강 쪽, 그다음에 석유 제품 이런 쪽도 굉장히 화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머리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무역 수지는 계속 좋아진다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달러가 높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내수 측면에서 뭐 안 좋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수출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높은 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1,400원대 넘어가면 무리수 있죠. 근데 1,350원이 지금 적정 환율로 제 생각으로는 보이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되든 뭐 다른 사람 대통령이 되든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미국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는 앞으로 점쳐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안정화가 되면서 달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하향 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무역수지 측면에서 이 달러는 나쁘진 않고 여기서 좀 안정화되면 대한민국 측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달러 엔화 위안화 격차 뭐 믿을 수 없는 정도 막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들의 무역 수지를 위해서 달러 가격을 내리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뭐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 언제 내려요? 대한민국 CPI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거 한번 출렁거렸던 5월달, 6월달 그때 잠깐 이제 출렁거림이 있었으나 현재 CPI는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CPI 높지 않죠. 이제 2%니까.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만 조심하면 물가는 이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더 하향 안정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현재 CPI 2.4. 자, 근데 뭐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더 오르고 뭐 그러니까 뭐 금리 내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금리라는 것은 딱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수 경기 어렵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무역 수지가 좋으면 뭐예요? 내수가 안 좋은데, 그죠? 그러면 내수 경기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이에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1.75포인트 정도는 빠르게 좀 내려줘야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여기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금리를 나중에 아무리 내린다 한들 경기가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저보다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많게는 3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0.5에서 0.75포인트,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한 1%에서 1.25% 정도 아마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되게 되면 내수 경기 불씨가 되어서 이제 살아나게 되고, 또 무역 수지 좋으니까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내수로 낙수 효과가 벌어지게 되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모든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 9월 정도,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제되어야 하는 이슈는 있죠. 미국의 경기도 연착륙을 하면서 미국도 같이 내려주면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되죠. 그래서 미국 상황 보게 되더라도 CPI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PMI 지수, 제조업 지수 괜찮게 연착륙 보여주는 지표 상황 나타내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제 실업률을 보게 되면 차근차근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완전 고용은 이제 4%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도 뭐 완전 고용은 상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올라가는 스피드가 조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 4.4, 4.3만 가더라도 아마 파월은 어떤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국도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는 뭐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글로벌적으로 금리가 피벗하는 상황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하고 대한민국 금리 차이 크니까 뭐 미국 내려도 우리는 내리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요. 그죠? 다만 환율이 지금 1380원대잖아요. 이게 막 1390원, 1400원, 1450원 막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금리를 못 내려요. 그죠? 예. 하지만 여기서 환율이 피벗하게 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환율도 동시 피벗이 일어나서 1350원대 아래만 내려와도 대한민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만약에 1290원까지 빠르게 환율이 급락한다 그러면 금리를 2번, 3번 하락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만 잘 보시면 이제 뭐 물가 때문에 뭐 금리 어쩌고 저쩌고 실업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만 잘 보시면 환율이 내려가네, 금리 인하 곧 하겠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 따져보았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왜 오른다? 부자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내리겠구나. 환율 떨어지고 금리 내리겠구나. 근데 물가는 중물가. 화폐 가치 속도는 빠르겠구나. 이럴 때 선제적으로 화폐를 부동산으로 좀 바꿔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시점. 부동산 싸지 않아요. 하지만 비싸다고도 볼 수 없는 레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 화폐를 어떻게 보관하고 내 화폐를 어떻게 해지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고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정기예금 하면 되잖아. 금리 5% 주니까. 요즘 은행에서 누가 5%를 줘요, 그죠? 3% 받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3%가 뭐야? 2.5%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 화폐 어떻게 보관할 건지 고민해 보시고, 화폐를 이제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갈리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떻게 화폐를 보관할 것인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진정성 있게 하셔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자, 오늘 토스하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토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